네, 시청자 여러분 어서 오세요. 자, 우리 장외 주식과 함께 여러분 투자에 있어서 새로움 발굴해 보시고요. 또 투자의 지혜도 마음껏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 한국장외주식연구소 소영주 소장 나와 계십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소영주입니다. 네, 요즘 시장이 참 쉽지는 않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장외 주식은 어떨지 궁금하네요. 우리 시청자분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영주 소장입니다. 시장이 상당히 어렵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중국발 경제 침체가 블랙홀이 되고 있습니다. 장외 주식 시장도 상당히 어렵게 흘러가고 있지만 그래도 이 중에서도 이익을 내는 종목들이 나오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장외 주식 열심히 찾아본다면 순이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는 시장이기에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 늘 이제 공부하는 마음으로 저희도 기회를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관련해서 그렇다면 이슈부터 하나씩 점검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그동안 좀 이슈가 많이 쌓인 것 같아서요. 하나씩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오아시스가요, 요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4주 연속 상승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아시스가 본질적 업에 충실하면서 좋은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한다는 소문이 입소문을 타면서 매출이 12%가 늘었고 영업이익이 기본적으로 30% 가까이 올랐습니다. 오른 상태에서 4주 연속 상승하면서 다시 2만 원 선에 접근했습니다. 시장은 올해 상장을 처리하면서 흔들렸지만 10,000원 초반까지 내려갔던 종목이 다시금 2만 원까지 회복했던 원인은 바로 본질 업에 충실한 이커머스 시장의 흑자기업 오아시스가 그 역을 해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합리적인 가격과 좋은 품질로 승부하고 있는 오아시스가 내년 초에는 반드시 상장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아시스의 상장 과연 또 얼마만큼 화제가 될지 저희도 기대를 해보면서요. 이번에는 GNT 파마로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제약바이오 쪽이 좀 봄날을 맞이했는데요. 네. GNT 파마의 뇌졸중 신약입니다. 미국에서 특허 등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현재 1상과 2상을 순조롭게 네. 잘 마무리했습니다. 엄청나게 잘 마무리했고 예. 지금 3상도 진행 중에 있는데 빠르면 올 하반기, 4분기에는 이 3상의 결과까지 완료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빠른다면 제품의 판매까지 이뤄질 수 있는 만큼 상당히 뇌졸중 치료제의 신약 네로넴단지가 미 특허 등록까지 완료했다는 것은 GNT 파마, 비상장 기업에 있는 GNT 파마의 가장 큰 좋은 소식입니다. 다만 GNT 파마가 현재 경영의 투명성 부분이 확보되지 못하면서 주가가 3만 원 선에 정체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올라왔지만 그래도 GNT 파마가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해서는 경영진의 투명한 경영과 재무적 안정성이 같이 뒷받침돼야만이 이렇게 좋은 소식이 나올 때 주가가 더 많이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GNT 파마 앞으로의 움직임 더 기대가 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저희도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기업은 바로 두나무인데요. 요즘 힘을 좀 많이 못 쓰고 있다라고 합니다. 주가가 반토막이고 미국 쪽에 있어서의 상장하려는 이 청사진도 좀 불투명해 보인다라는 소식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두나무가 1년 만에 또다시 주가가 반토막으로 내려왔는데 20만 원짜리 주식이 다시 10만 원. 네. 그 전에도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났는데 가장 큰 원인은 코인의 침체 아니겠습니까? 두나무에 주력적으로 이익이 되는 것이 코인 시장, 가상자산 시장인데 가상자산 시장의 침체에 맞물리면서 NFT라든가 블록체인도 거품이 꺼지면서 직격탄을 두나무가 맞고 있습니다. 현재 두나무가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면서 상장에 쟁점을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지금 상태의 두나무 가격은 거의 8만 원에서 9만 원 선을 행보하고 있습니다. 이 가격대면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은 가격대에 머물러 있지만 단기적 투자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두나무가 상당히 먼 투자이기 때문에 좀 더 보수적 관점 접근 필요하겠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 코인의 시세와 좀 연동되다 보니까요. 흐름을 좀 집중 있게 보실 때는 지금 관점에서는 보수적인 관점 더 유효해 보입니다. 자, 증시 자금이 좀 그래도 많이 두둑히 쏠리고 있는 가운데 장외 주식에 있어서의 거래량과 거래 대금은 아직은 더 때를 기다려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래소 코스닥의 개인 투자자들의 예치금이 넘쳐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장외 주식 시장은 요즘 상당히
어떻게 보면 혹한기입니다. 이 혹한기 시장이 가장 큰 원인은 단기적 투자를 바라는 사람들, 또 특히 테마주 중심으로 돈들이 쏠리면서 2차 전지라든가 초전도체라든가 이런 종목도로 돈들이 쏠리면서 장외 주식은 더욱더 소외되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 대금 자체가 시가총액이 17조 원으로 내려앉았고 일평균 거래 대금도 20억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한때는 70억까지 거래 대금이 올라갔던 이 대금이, 일거래 대금이 20억까지 내려앉았다는 것은 다시금 장외 주식 시장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공모주 시장이 살아납니다. 특히 대형주 공모주들이 와서 살아난다면 장외 주식 다시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장외 주식 쪽에 좀 거래량, 거래 대금이 쌓이기 위해서는 이 대형 IPO 시장에서의 흥행 성적표가 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라는 부분 포인트 잡아보겠습니다. 이어서 밀리의 서재라고요. 전자책 정기 구독 서비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도 진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연내 상장이 가능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8월 14일 날 상장 예비 심사가 통과됐습니다. 예. 통과됐기 때문에 연내 상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밀리의 서재가 그동안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면서 상장의 기대감이 쑥쑥 자라고 있습니다. 밀리의 서재가 상장된다면, 밀리의 서재가 상장이 된다면 이 코스닥 시장, 특히 공모주 시장이 한 번쯤 다시 붐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없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상장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패러다임의 전환 속에 있어서 이런 독서, 요즘 독서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관련해서 밀리의 서재가 또 그분들에게 있어서 필수라고 하던데 상장 이후의 행보까지도 주목해 보면 좋겠네요. 자, 이번엔 인터넷 은행 쪽으로 가볼까요? K뱅크의 가입자가 900만 명을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유의미한 건 50대 가입자가 늘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만큼 이제 MZ세대의 전형물이 아니라 이제 실용적으로 40대, 50, 특히 50대가 인터넷 뱅킹을 많이 이용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연령층에서 고객 저변이 넓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2019년 4월만 하더라도 100만 명에 지나지 않았던 K뱅크가 드디어 가입자 900만 명 돌파, 1000만 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뜻은 이제는 단순하게 인터넷 뱅킹 시장이 MZ가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전 연령층에서 사용하는 뱅크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에도 영향을 좀 미치겠죠. 다만 상장되어 있는 카카오뱅크 현재 25,000원 선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K뱅크의 주가는 상당히 더 낮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 여부가 상당히 불투명할 수 있기 때문에 2024년 이후에 가서 상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좀 더 보수적 관점 필요하겠습니다. 네, 현재 구간에서는 보수적 관점이지만 지금 전 연령층으로 사용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보이니까요. 흐름 보도록 할게요. 자, 로봇주에 있어서 가장 큰 모멘텀이 있다면 바로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일 초유의 관심일 것 같은데 10월경에 입성을 준비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9월 전후로 해서 결과가 나올 겁니다. 기본적으로 전후 심사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10월 달에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두산 로보틱스 같은 이런 종목들이 시장에서 살아난다면 이 공모주 시장, 특히 대여주죠. 두산 로보틱스가 살아난다면 장외 주식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두산 로보틱스가 침체되어 있는 장외 주식 시장을 살리길 바라겠습니다. 좋아요. 그렇죠. 완전 대여로 지금 기대감 모으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성적표도 정말 중요할 겁니다. 장외 주식에 또 한 번의 거래 대금이 몰릴 수 있을지 두산 로보틱스 흥행 여부 저희도 살펴보겠고요. 자, KB증권에서 비상장 주식 서비스를 오픈했다라고 합니다. 요즘 이렇게 제도권에서 비상장 주식에 있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죠. 네, 너무 감사한 일이죠. 네. 솔직히 제도권 시장, 특히 이제 증권사에서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을 하나씩 오픈한다는 것은 이 비상장 주식도 변방의 주식이 아니라 일반 개인 투자자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시장이 되었다. 이 KB증권이 증거보다도 비상장과 함께 비상장 주식 서비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양한 층에서 기존에 삼성증권만 거래했던
중급으로도 비상장도 다양한 증권사를 확보하면서 고객층을 더 확보할 수 있고 KB증권에서 새로운 고객들을 확보할 수 있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이었다. 개인적으로 비상장 주식, 장외 주식도 이제 변방의 주식이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들어가는 주식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변방이 아니다. 이제는 핵심권에서 하나의 투자의 대안이 될 수도 있고요. 핵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잘 기회를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새롭게 뜨는 기업들 있을 때마다 저희 이 이슈 시간에 설명을 드리는데 M20를 소개시켜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M20의 그 마요홈이라고 FDA 허가 받았을 때 저희가 강조 많이 해드렸잖아요. 그 M20가 건국대병원이랑 근감소증 치료기기에 있어서 임상 돌입했다고요? 맞습니다. 우리가 요즘 생로병사의 근감소증 방송 정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력이 감소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근감소증은 병입니다. 이게 병이기 때문에 이 건국대병원과 함께 근감소증 치료기기 임상 돌입을 했다는 것은 이미 동물 실험을 마쳤고 동물 실험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사람을 대상으로 이 근감소증 치료기기 임상을 돌입을 했습니다. 연내에 이 그 임상을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제품까지 완료하면서 시장에 새로운 근감소증 치료기가 나올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M20가 상당히 작은 스타트업 기업이지만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하나씩 해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스타트업이지만 정말 인류에 필요한 것에 있어서 기술력을 가지고 현재 고군분투하고 있는데요. 자, 근감소증 치료기기 이슈가 연내 또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저희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EVR 스튜디오로 넘어갑니다. 디지털 휴먼 프로젝트 에덴의 티저가 공개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디지털 K-팝 아티스트를 만들고 전 세계 팬들이 원하는 언어로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바로 에덴입니다. 이 대표이사 김재한 대표이사의 티저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김재한 대표가 직접 EVR 스튜디오 휴먼 프로젝트 에덴을 티저로서 공개하면서 세계 시장에서 이렇게 놀라운 시각 효과를 갖고 있는 회사가 한국에 있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하나 둘씩 시장에 알려지고 있는 EVR 스튜디오도 기본적으로 상당의 쟁거름을 늘 노리고 있습니다. 다만 매출액 부분만 뒷받침된다면 EVR 스튜디오는 또다시 시장의 주도자로서 나갈 수 있고 시장의 장기적 진출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EVR 스튜디오 관심 있게 지켜봐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디지털 K-팝 아티스트 프로젝트 에덴을 또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또 성과까지 나오게 되고 시장에서의 반응까지 저희 잘 살펴봐야겠네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 시황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기업들이 좀 저평가 국면인지 힘을 못 주고 있는지 혹은 좋은지 지금 한번 알아볼까요? 네, 대형주 LG CNS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LG CNS의 지금 현재 비상장 비교 선두 업체죠. 상장된 삼성 SDS와 비교해 보아도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가격 67,500원도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더 보수가 좀 필요한 주식이다. 상장을 아마 내년 상반기에는 상장의 소식이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가격이 내려간다면 그때 지켜볼 필요가 있는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나무죠. 앞서 말한 대로 두나무 빗썸 이 코인 시장, 가상자산 시장이 정체되면서 가격도 조금씩 밀렸습니다. 84,000원과 78,500원을 구가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플랫폼 시장은 역시 뭐니 해도 이 코인 시장이 살아나야만이 주가에 직접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EVR 스튜디오가 다시 6,000원대로 진입을 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다양하게 시장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EVR 스튜디오가 또다시 시장의 활성을 받기 위해서는 좋은 매출액을 내길 바라겠습니다. 비바 리퍼블리카 48,000원 변동 없었고요. 야놀자도 변동 없는 가격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4만 원대로 회복해서 42,100원입니다. K뱅크 만원 선을 회복했습니다. 현대 오일뱅크 변함없이 39,000원을 달렸고 그 뒤를 이어서 컬리 21,100원 변동 없었습니다. 오아시스가 다시 2만 원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오아시스가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증가하면서 즉각적으로 시장의 가격으로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SK크 프런트도 77,200원입니다. 다만
SK그룹의 자회사들이 올해 상장을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이 SK에코프렌트는 올해보다는 아마 내년에 상장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소문이 돌고 있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디프렌드가 정말 턱걸이를 하고 있습니다. 저평가주죠. 4,000원대 턱걸이를 하고 있다. APR 13만 원. 주식이 너무 비싸죠. 뷰티 관련주인데 화장품 관련주인데 거래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으로도 한 주간의 주간 시세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시세까지 좀 살펴봤고요. 좀 정리를 해본다면 대장주가 좀 힘을 내지 못해서 여전히 냉혹한 이 시장 분위기가 점쳐지지만 앞으로 대어의 출격도 있으니 기대를 해보면서 저희 더 배우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Q&A 시간 준비했고요.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저희 쪽으로 장외 주식 관련한 궁금증 남겨주시면 좋은데요. 자, 유튜브 댓글창 현재 활발히 펼쳐지고 있는데 이곳에 남겨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머니투데이 방송 시청자 게시판 통해서 질문 남겨주셔도 저희가 하나하나씩 해결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올라온 질문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비상장 주식 거래를 준비 중인데 계약서 이거 꼭 써야 하나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양도세 신고를 위해서 비상장 주식은 거래소 코스닥에 없는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네. 그게 양도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계약서는 필요합니다. 무조건 지금 반드시를 굉장히 많이 말씀해 맞습니다. 주셨거든요. 예. 진짜 필수 요소다라고 저희 정리해 보겠습니다. 계약서는 필수다. 자, 두 번째 시청자 질문 열어봅니다. 장외시장에서 활발하게 거래되는 기업과 거래가 잘 되지 않는 기업이 있을 텐데 어떤 차이일까요? 기본적으로 주식의 분산 여부입니다. 주식의 분산이 많이 돼 있는 기업들은 거래가 좀 활발하고 예. 기업의 분산, 주식이 분산이 되지 않는 거래량이 적은 기업이 많습니다. 특히 주식을 특수 관계인들이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은 거래하기 되게 어렵다. 특히 이제 대기업 관련 자회사들은 대기업들이 다 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래하기 되게 어려운 주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분산이 많이 되어 있을수록 좀 거래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테니까요. 자, 다음 질문 열어보겠습니다. 비상장 회사 주주 등록을 할 때 공식적인 확인 서류 어떤 게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우리가 통일주권이면 증권사에 집어넣으시면 주주가 됩니다. 그렇죠. 두 번째로 미발행, 주식에 발행되지 않는 회사는 회사에 직접 전화해서 네. 주식 간의 매매 계약서를 전달해서 주주를 등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통일증권인지 아닌지 여부가 중요한 네, 포인트로 보이니까요. 여러분이 거래하고자 하는 기업의 그 등록 형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 살펴볼게요. 요즘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에서 영 대응이 힘든데 이럴 때 장외 투자는 더 힘들까요? 더 어렵습니다. 더 어렵나요?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가 형이 힘들면 아우도 어렵습니다. 더 어렵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시장의 대응이 어려울 때 그러나 이 보석 같은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가장 적정한 가격에 가장 좋은 기업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역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사실 뭐든지 중요한 건 싸게 사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또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셔도 좋겠고 또 궁금한 게 다음 질문에서 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장외시장 속 기업들도 실적 공시를 내나요? 그러면요. 좋은 기업, 앞서 말한 오아시스, 좋은들이 예. 실적 공시를 내지 않았습니까? 그쵸. 그렇죠. 좋은 기업들은 너나 없이 IR을 합니다. 네. 우리 이렇게 잘했어라고 실적 공시를 내고 있고 장외 기업도 외부 감사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다트에 찾아보면 잘 나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다트에서 여러분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도 열어볼게요. 장외 초보자인데 거래 플랫폼이 참 많잖아요. 어떤 기준으로 고르면 좋을까요? 가장 좋은 종목을 가장 안전하게, 가장 싸게 거래하는 플랫폼을 골라야겠죠. 그렇죠. 그쵸. 개인적으로 그래서는 우리가 증권거래소 비상장, 예. 서울거래소 비상장, 38 커뮤니케이션 이 대표적인 사이트들 아니겠습니까? 거래 플랫폼이니까 38 커뮤니케이션, 증권거래소 비상장, 서울거래소 비상장 이 세 플랫폼을 비교해서 원하는 가격대에 안전하게 거래하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안전한지 그리고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편하게 살 수 있는지 이 부분까지 그렇죠. 여러분 네, 같이 그렇습니다. 보시면 좋겠네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질문들 Q&A 시간 통해서 저희 나눠봤는데요. 이 밖에도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유튜브 채팅창 혹은 머니투데이 방송 시청자 게시판 통해서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요, 우리 소장님과 함께 이 장외 주식 시장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IPO 시장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단 말이죠. 자, IPO 동향에 있어서 함께 점검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사실 최근에 화제가 됐었던 신규 상장주. 그래서 뚜껑을 딱 열어봤더니 보통 파란색 음봉으로 그려지거나 네. 아니면 공모가보다 못하게 주가의 움직임이 나온다. 이러면 고민되거든요. IPO 시장이 진짜 건강한 거 맞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소장님, 그래서 한번 좀 모아봤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공모주를 앞둔 그 종목을 네. 우리가 고기로 포함한 잉어인지 알았습니다. 근데 뚜껑을 열어봤더니 송사리가 들어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예. 우리가 우리 상반기 최대 하두였던 파두입니다. 파두는 역시 이 공모주 청약 마지막 청약이 79.1로 흥행에는 실패했습니다. 네. 흥행이 실패하다 보니까 상장되는 첫날 공모가 대비 11%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만큼 시장은 어떤 게 좋을 것인가는 아무나 예상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예상할 수 없고 누구나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첫 조단위 몸값이었던 파도의 공모 흥행 실패는 여러 공모주 시장에 지금 우리가 400%까지 치는 것이 맞는 건가에 대해서 의문점까지 제기를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그렇습니다. 건전하게 공모 가격의 결정은 시장에 맡겨두자. 시장에 맡겨두고 시장에서 결정된 것에 따르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도 상장일 직후가 공모가 아래로 하락한 대여주를 한번 살펴보았더니 상당히 많이 됩니다. 그것도 이름 나 있는 파도가 네. 시초가 우리 공모가가 31,000원이었는데 상장일 종가가 27,600원이니까 공모가 이하로 떨어졌고 WCP도 상당히 유명한 종목이었습니다. 예. 그러나 이게 거의 2만 원 가까이가 날아갔습니다. 6만 원짜리 공모가가 종가가 41,000원이었으니까요. 그다음에 브루노이도 마찬가지고 이 브루노이도 4만 원짜리가 29,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이런 것들 보면 롯데 렌탈도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롯데 렌탈 하면 상당히 좋을 거라고 모든 사람이 예상을 했습니다. 예상을 했고 공모가가 59,000원인데 55,500원 공모가 이하로 밑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용돈을 좀 벌기 위해서 들어간 사람들이 참패를 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름값이 아니라 회사의 실적 중심으로 공모주 주식을 투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모주 이전 시작인 장외주식 시장이 훨씬 공모보다 더 낮게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모가 오픈됐다는 것은 그만큼 상당히 앞서 있지만 그만큼 가격도 비쌉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비상장 주식, 장외 주식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저축하는 마음으로 최소 3년, 2년에 투자하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속에 분명히 진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식을 매일매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매주 조금씩 매달 10만 원, 20만 원씩 이 작은 금액으로 2년, 3년의 저축 상품이다 보고 투자하면 이길 수 있는 시장이 장외주식 시장입니다. 지금 장외주식 시장이 상당히 애면받고 있기 때문에 가격들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공모주 주식 시장에서 참패를 보았다면 다시금 보석 같은 장외주식 시장을 공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보석 같은 장외 주식. 그렇다면 그 원석을 잘 발견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장외 주식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많은 힌트 얻어 가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강의 시간까지 맞춰봤고요. 잠시 정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더 알찬 장외 주식 소식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편한 밤 보내세요. 고맙습니다.